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 합동 감찰 결과 발표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감찰 결과가 예, 4개월 만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이 감찰의 주요한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확실하게 좀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결코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어떤 수사였는데 공소시효가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마다 그 상황이어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감찰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밖에 되지 않은 점은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찰 결과 내놓고 제도 개선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감찰 결과로 당시에 모해 위증 교사를 한 것 같은 또는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 검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예. 또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 그래요? 해당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예. 그 한명숙 전 총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자 무죄 선고 이전에 다른 사건 별건으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 가서 검찰의 진술을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검찰 진술은 검찰이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듯이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킨 진술을 것이다. 예.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거든요. 예. 그러자 똑같은 방법으로 검찰에서 3명의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뭐 조사를 받을 때 70번에서 77번, 80번 가까이 계속해서 불러서 진술을 만들어냈다라는 모해 위증 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증언을 하게 했다.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저희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70번 이상을 이렇게 불러낼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데 증인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3명 중 1명은 예. 검찰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엮어서 협박 비슷하게 증언을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그런 어떤 진술과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단순 감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모해 위증 교사와 관련된 혐의를 잡고 수사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동 감찰 결과는 이렇게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징계는 못한다. 뭐 이런 건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었었죠?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지적받을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감찰을 해야 될 거냐, 수사를 해야 될 거냐,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관련자 증인 중 1명이 폭로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겁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사나 감찰로 갔어야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부 감사기라고 할까요? 자신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어떤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내려보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를 축소해버리고 좀 제한해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징계시효도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 징계시효도 지나버리고 뭐 또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감찰이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제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한 제도 개선을 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허위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하고 바로 맞닿아 있나요?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선 사항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요. 예. 특수수사의 아주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만약 뭐 처벌할 만한 사건이 없으면 억지로 사건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 수사 관행,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언론과 협잡해가지고 피의 사실을 하나씩 흘려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예.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좀 바로잡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사실은 권력자의 어떤 피의사실이다 그러면 참 언론이 알고 싶어하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게 지금 뒤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그냥 이렇게 덮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정하게 충족하면서 또 동시에 이러한 어떤 특수부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무부의 그 공표 관련된 개선 사항을 보면 기소 전 공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확대하되 그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줘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 참고인들, 뭐 피의자들 나와서 그 검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히 보관해서 뭐 법정에서 쓸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상 녹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우선은 그 지금 현행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예.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특히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나 뭐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조서 형식으로만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예. 신문을 하는 검사나 뭐 수사관의 어떤 편견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피신 조서와 경찰 피신 조서가 모두 다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공판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 중에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김남국 의원이 서로 굉장히 공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썰전을 하고 계시던데. 예. 네. 비루 먹은 강아지라고 김재원 최고에게 쓰셨는데 이게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가 민주당 선거인단 역선택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뭐 약간 이제 역선택하라는 식으로 예. 약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이것은 사실은 좀 도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여론조사 하는데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막 엉뚱한 사람들 참여하라라고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리고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나 노력 이런 것들은 다 무용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 국민 경선 하는데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역선택해가지고 우리 당의 최약체 후보를 이렇게 찍으라는 식으로 선동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의 경선 업무라고 하는 이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 연기는 거의 분위기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 달쯤 경선 연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경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을 만나는 건데, 예. 그러한 것들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좀, 국민들,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 치른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방역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선과 관련된 부분 시기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도 이 부분은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동의하시는 이재명 거고요. 지사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이러한 것들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현재도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침, 낮, 저녁 이런 시간에는 모두 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민생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경선 후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방송 전화 인터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원론 쪽으로는 찬성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 폭로를 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전 대변인이죠. 이거는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서도 부패한 유력한 힘 있는 언론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가 들어오자 그게 이제 정치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꿔서 이제 하는 식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의 말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여권 인사 찾아왔다라고 하는 여권 인사를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수사받아가지고 처벌받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여권 인사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그런 어떤 의혹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역공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거기까지 이동훈 하겠습니다.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치겠다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우 성동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법